9. 명확성과 통찰력 확보. 명확성과 통찰력을 얻는 것은 자기 발견의 여정이며 이는 우리 삶에 강력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장은 여러분들에게 반성적 묵상의 과정에 접근하고 사고 패턴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이해하기 위한 틀을 제공할 것입니다. 우리는 삶에 대한 더 깊은 통찰력을 얻고 더 큰 명확성과 이해가 필요한 삶의 순간을 식별하기 위해 다양한 질문을 탐구할 것입니다. 고요함과 명상의 수행을 통해 우리는 내면의 지혜를 활용하고 인식을 심화시키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 장은 여러분들이 내면의 명확성을 찾고 삶에 대한 더 깊은 통찰력을 얻도록 지원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명확성과 통찰력 얻기 내면의 지혜 발견. 성찰적 명상의 실천 개발. 성찰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우리 삶에 대한 명확성과 통찰력을 얻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성찰적 묵상은 우리가 바쁜 삶에서 한 발 물러나 고요하고 내면으로 들어가는데 시간을 할애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명상, 일기 쓰기, 심지어는 단순히 자연 속에서 산책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필요, 욕구, 가치에 더 깊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성찰적 묵상은 우리의 생각, 감정을 들여다보고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행동 패턴, 신념, 사고 과정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삶을 새로운 관점에서 성찰하고 바라보는 시간을 가질 때 우리는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고 보다 의미 있는 삶의 방식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찰적 묵상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명상은 우리가 조용하고 평화로운 상태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가장 인기 있는 마음챙김 수련 중 하나입니다. 일기 쓰기는 우리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생각과 경험을 기록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내면의 삶을 탐구하는 또 다른 좋은 방법입니다. 더욱이 자기 성찰은 우리 삶의 깊은 의미를 발견하고 명확성을 얻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성찰적 명상 수련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정기적으로 헌신적인 수련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성찰적인 묵상에만 전념할 수 있는 시간을 찾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매일 같은 장소, 같은 환경에서 연습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친숙한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일관된 실천을 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그 과정에 더 익숙해지고 그 과정에서 나오는 아이디어를 더 잘 받아들이도록 훈련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찰적 묵상에 참여할 때 현재 순간에 머무르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과거나 미래에 대한 생각이나 걱정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의식해야 합니다. 호흡과 신체 감각을 유지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판단하거나 분석하지 마십시오. 자신에게 관대하고 현재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단순히 관찰하십시오. 성찰적인 묵상을 정기적으로 실천하는 것은 우리 삶에 대한 명확성과 통찰력을 얻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가장 깊은 필요와 욕구를 발견하고 더 의미 있고 즐거운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시간을 내어 자신만의 실습을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곧 혜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고 패턴에 대한 통찰력 얻기. 우리의 생각은 강력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형성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더 잘 이해하고 보다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결과를 창출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사고 패턴의 미묘한 차이에 대한 통찰력을 얻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에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그것이 갖고 있는 힘을 이해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분석하고 주목할 가치가 있는 패턴을 찾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실이나 세부 사항을 알기도 전에 어떤 상황에 대해 가정을 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까? 아니면 삶의 특정 영역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패턴을 알아차리면 보다 긍정적인 생각과 태도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명확성을 얻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는 사고의 함정을 찾아보는 것도 유익합니다. 이는 고정관념, 판단, 편견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함정을 식별하면 그것이 왜 방해가 되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변 세계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아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특정 생활 사건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은 자신의 길을 방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제시되는 교훈을 받아들이도록 허용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해석과 반응을 이해함으로써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고 더 유익한 결과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의 사고 패턴을 염두에 두는 것은 우리 삶에 대한 통찰력을 얻고 우리가 원하는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의 힘을 이해하고 분석하고 생각의 함정을 찾고 생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해석함으로써 우리는 더욱 의미 있고 즐거운 삶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내면의 목소리와 메시지에 대한 인식 개발. 내면의 목소리는 결정을 내리거나 행동을 취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말하는 머릿속의 목소리입니다. 여러분을 안내하고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는데 도움을 주고 조언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목소리입니다. 내면의 목소리를 인식하는 법을 배우면 내면의 대화를 더 잘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진정으로 의미 있는 메시지를 식별하고 인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목소리를 듣는 것은 더욱 마음챙김을 하고 명확성과 통찰력을 얻는 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면의 목소리와 부정적인 사고 패턴을 구별하여 어떤 생각을 신뢰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방법을 아는 것은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더 효과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내면의 목소리에 대한 인식을 개발하기 시작하려면 마음챙김 듣기를 연습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내부 대화에 귀를 기울이고 나오는 단어와 메시지를 인식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떠오르는 생각과 그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주목하십시오. 그 목소리는 격려적인가 아니면 낙담시키는가? 그것은 판단이나 연민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내면의 목소리와 다른 부정적인 사고 패턴을 구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조금만 연습하면 이러한 메시지를 식별하고 분리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절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판단 없이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때 메시지를 파악하고 조치를 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는 조언을 받아들이고 이를 실천에 옮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면의 목소리가 직장에서 잠시 쉬거나 산책하러 가라고 말한다면 그에 따라 조치를 취하세요. 비록 조언을 항상 따르지는 않더라도 이를 인정하고 잠재적인 가치를 인식하는 것은 명확성을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충분한 연습을 통해 내면의 목소리와 그것이 전달하는 메시지를 해석하는 방법을 이해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더 마음을 가다듬고 삶에서 더 명확성과 통찰력을 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내면의 목소리를 더 잘 이해하게 되면 이를 다른 사고 패턴과 구별하고 그 지침을 사용하여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올바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삶의 더 깊은 의미에 대한 통찰력을 얻기 위한 질문 탐구. 질문을 탐구하는 것은 삶의 더 깊은 의미에 대한 통찰력을 얻는 강력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사려 깊고 반성적인 숙고를 통해 우리는 삶의 경험을 파악하고 처리하며 자기 탐구를 위한 공간을 만들고 이해를 향한 새로운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탐구 과정에 우리 자신을 열 때 우리는 진정한 변화의 잠재력을 열 수 있습니다. 인생 경험의 처리와 성찰. 질문을 탐색하는 과정은 우리의 삶의 경험을 성찰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잠시 시간을 내어 우리 삶의 최근 사건을 회상하고 어려운 감정을 식별하고 그러한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고 싶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마음챙김 인식을 연습하고 내면의 대화에 주의를 기울이고 생각과 감정을 관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자기 탐구를 위한 공간 만들기. 내면의 대화를 인식하면 우리는 자기 탐구에 열릴 수 있습니다. 이는 더 깊은 이해와 의미 있는 대화로 이어질 수 있는 질문에 우리의 주의를 집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경험을 통해 내가 배운 교훈은 무엇인가? 라고 자문해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이 상황은 어떤 새로운 관점을 제공합니까? 반응에서 이해로 옮겨감에 따라 우리는 마음이 숨겨진 통찰력을 풀 수 있도록 하고 자신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의미 있는 대화를 자극하는 질문. 우리는 또한 자기 탐구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의미 있는 대화를 장려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공유하고 특정 상황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관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화를 통해 우리는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에 대해 새로운 이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상황을 처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또는 어떻게 하면 여러분을 더 지지할 수 있을까요? 통찰력을 얻기 위해 성찰적 질문을 사용하는 방법. 탐구하고 싶은 질문을 식별한 후에는 성찰 질문을 사용하여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찰적 질문은 상황을 다양한 각도에서 생각하고
다양한 답을 찾도록 유도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 상황에서 내가 전달하려는 근본적인 메시지는 무엇인가? 와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또는 내가 가져가는 것에는 무엇이 있으며 그것이 나의 미래 결정과 행동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이러한 질문을 탐구하면서 우리는 삶의 더 깊은 의미와 선택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더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탐구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자신과 삶에 대한 더 큰 명확성과 통찰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마음챙김 인식, 반성적 묵상, 의미 있는 대화를 통해 우리는 숨겨진 진실을 발견하고 관계, 감정, 주변 세계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탐구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숨겨진 진실을 발견하고 삶의 더 깊은 의미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순간의 명확함 찾기. 우리 모두가 혼란스럽고 불확실한 순간을 겪을 때 명확성을 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순간을 식별하고 명확성을 얻는 데 필요한 도구를 배우는 것은 성장과 자기 이해에 필수적입니다. 명확성이 필요할 때를 인식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는 혼란, 불확실성, 압도감을 알아차림으로써 이러한 순간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감정을 느낄 때 이는 한 발 물러나 명확성을 얻으려고 노력하라는 분명한 신호가 되어야 합니다. 명확성의 이점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명확성을 통해 우리는 보다 의미 있는 관점을 형성하고 통찰력을 얻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미리 계획하고 조치를 취하고 본능을 믿을 수 있습니다. 명확성에 대한 장애물을 식별하는 것은 우리가 혼란이나 불확실성에 갇히지 않도록 하는데 필수적입니다. 우리의 생각, 감정,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잠재적인 방해 요소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화면과 소셜미디어에 소비하는 시간은 우리 삶을 혼란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주의를 산만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물을 인식하고 거리를 두는 방법을 배우면 명확성을 위한 길을 닦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순간에 명확성과 집중력을 찾는 전략은 명확성을 얻기 위한 필수 도구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은 우리가 삶에 더 주의를 기울이고 현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의식과 일과를 확립하는 것은 자기 발견과 의미 있는 성장을 위한 강력한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요가, 명상, 일기 쓰기 등의 활동을 통합하면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자신과 소통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명확성이 필요한 순간을 인식하고 명확성의 이점을 이해하고 명확성의 장애물을 식별하고 명확성을 찾기 위한 전략을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보다 의미 있는 결정을 내리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고요함을 통해 명확성과 통찰력 얻기. 고요함을 실천할 때 우리는 삶의 명확성을 가져올 수 있는 더 깊은 수준의 인식과 이해에 연결됩니다. 고요함은 우리가 속도를 늦추고 내면의 지혜를 깨닫고 삶에 대한 통찰력을 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쁜 현대 생활에서 접근하기 어려울 수 있는 명쾌한 순간을 우리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고요함은 명상, 요가, 일기 쓰기, 심지어 잠시 침묵 속에 앉아 있는 것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시간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조용한 공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실천은 우리의 목표, 관계, 목적에 대한 명확성을 얻고 더 의미 있는 방향으로 우리를 안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고요함을 통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많습니다. 고요함을 통해 우리는 더 큰 자기인식, 이해 및 내면의 평화를 향해 자신을 열어줍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멈추고 관찰하고 인식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더 건강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요함은 스트레스, 불안, 우울증을 줄이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고요함을 키우고 싶다면 정기적으로 고요함을 실천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하루에 510분씩 조용히 앉아서 호흡에 집중하고 마음챙김을 연습하는 것만큼 간단할 수 있습니다. 고요함을 연습하기 위해 특별한 도구나 장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하루 중 잠시 시간을 내어 잠시 멈춰 관찰하려는 의지뿐입니다. 매일 고요함에 시간을 투자함으로써 우리는 내면의 지혜를 발견하고 삶에 대한 명확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고요함을 통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더 깊은 답을 발견하고 더 큰 목적의식과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고요함은 우리가 더 깊은 수준의 인식과 이해에 접근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매일 시간을 가짐으로써 우리는 내면의 지혜에 접근하고 삶을 안내하는 명확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결론. 9장에서 여러분들은 성찰적 묵상 연습을 개발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관찰하고 이해하는 방법을 배우면서 여러분은 삶의 더 깊은 의미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질문을 탐색하고 명확성이 필요한 순간을 이해함으로써 여러분은 더 깊은 수준의 인식과 이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천에 참여한 결과 여러분들은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더 큰 통찰력과 명확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실수 피하기 도움이 되지 않는 습관과 사고 패턴을 인식하고 극복하기. 기쁨과 의미 있는 삶을 향한 마음챙김의 길에 관해 사람들이 자주 범하는 실수 중 하나는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전처럼 계속 살아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잘못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기쁨을 향한 마음챙김의 길은 의식적인 결정을 내리고 삶에 더 많은 의미를 가져오기 위한 작은 조치를 취하려는 헌신을 요구합니다. 사람들이 저지르는 또 다른 일반적인 실수는 마음챙김이 명상의 한 형태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음챙김에는 명상이 포함되지만 그것은 그 이상입니다. 마음챙김은 어디에서나 수행될 수 있으며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대한 인식을 개발하고 현재 순간에 집중하며 삶의 더 깊은 측면을 드러내는 것을 포함합니다. 사람들이 저지르는 또 다른 실수는 기쁨을 향한 마음챙김의 길에는 많은 노력이나 어려운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경로는 원하는 만큼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요가, 태극권, 명상과 같은 마음챙김 활동을 연습할 수도 있고 매일 몇 분씩 가만히 앉아서 호흡을 관찰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챙김 길을 수행하는 데에는 옳고 그른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저지르는 또 다른 실수는 마음챙김이 자신의 욕망과 야망을 제쳐두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마음챙김은 자신의 생각, 감정, 동기를 인식하고 그 지식을 사용하여 의미 있는 목표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향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마음챙김이 영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사실은 누구나 마음챙김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전등 스위치가 아니라 지속적인 여정이며 누구나 그 여정에 동참하고 그에 따른 보상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마음챙김 생활에는 헌신, 인식이 필요합니다. 이는 삶의 더 깊은 측면을 이해하고 그 지식을 활용하여 의미 있는 목표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명상의 한 형태가 아니며 어려운 작업이 필요하지 않으며 누구나 수행할 수 있습니다.